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문의가 어떤 궁금증 Q&A에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 뭐 앵커링에 관한 질문들이었어요. 사실 수요일 날 저도 네, 평택호에 제 앵커 하나를 빠뜨리고 왔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앵커를 보시면 저는 앵커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쓰시는 방식을 썼어요. 여기 앞부분에 이제 앵커 로프를 묶고요. 뒤에 그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그 앵커링을 했는데요. 이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끊어지질 않아가지고 끝내는 뭐 제가 이쪽 저쪽으로 앵커를 뽑아도 보고 또 안 돼서 이제 그 상륙을 해가지고 또 당겨봤거든요. 그 육지에 상륙을 해가지고 당겨봤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좋은 방법이 있나요? 예. 케이블 타이가 안 끊겨요. 네, 제가 그 네. 카페도 그전에 몇 번을 언급했는데 카약에서는 케이블 타이를 묶지 마라 그럽니다. 케이블 타이 묶기 힘들다 생각보다. 끊기가 힘들다. 육지에서는 짧은데 테스트 해보면 끊깁니다. 네. 라인이 짧은 상태고 그 다음에 땅이 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카약은 물에 떠가 있고 러프가 길어지면 러프 탄성 때문에도 끊기 힘듭니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 케이블 타이를 언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테스트를 정말 해봤는지도 궁금하고 정말 오히려 케이블 타이가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네. 낚싯줄로 묶어라. 자, 7, 8호줄을 한 가닥 묶고 한 3, 4, 5줄은 두 가닥을 묶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끊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거의 해소가 되고 있고 제가 앵커를 쓰고 있는 것도 700g 쓰고 있는데 10년 동안 써도 아직 한 개도 안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하면 손실 없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앵커 묶는 거 설명해 볼까요? 네. 자, 앵커를 구입하시면 앵커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골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 샘플로 로프는 일단 5m짜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 위에 묶습니다. 위에 묶으면 해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를 묶습니다. 밑에 묶는데 자, 그냥 묶을 때 어떻게 묶냐면 밑에 묶고 나면은 네. 위에 그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 각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관통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능하면 이건 일체되기 좋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밑에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앵커가 안 박힐 수 있는 거죠. 앵커링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각도가 그렇죠. 넘으면. 자, 러프를 바로 묶은 거와 이 고리를 통해서 묶은 차이가 뭔가 하면은 바로 묶게 되면은 내려가면서 돌인데 자꾸 부딪히면 줄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 줄이 손상돼 가지고 이 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 위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어줍니다. 케이블 타입. 네. 저는 보통 매듭을 묶을 때 대부분 그 안뚫리기 많이 씁니다. 일단 하나 가지고 거의 많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사용하면은 내려갈 때 로프가 돌에 찌어가지고 상처 있는 경우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묶을 때 요래 묶으면은 여기는 앵커 기둥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앵커링이 훨씬 잘 되거나 터트릴 때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뒤집어 올리다 보면은 이거 헤드가 커버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중간에 묶어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해주고. 일단 급하니까요. 급합니다. 왜 급하냐면 지금 뭐 1시간 조금 안 되게 촬영을 했는데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다시 급하게 재촬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40분입니다. 40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이야기하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일단 파워크치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맞다. 그 에버지그 일단 에버지그 얘기를 한번 하고 네. 가볼까요? 에버지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다운샷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운샷이 손실 비용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가장 초보도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저가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다운샷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저희처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운샷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낚시, 새로운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포인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존
고민했던 부분을 갖다가 구성하게 돼서 테스트 삼아 만든 게 에버지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수축을 한번 해볼까요? 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거 지금까지 기존의 지그헤드보다는 이 뒤쪽으로 바늘 아이가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축 앞쪽으로 네, 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존 방식의 지그헤드랑은 다르게 스위밍 액션에 강한가요? 예. 일단은 그 지그헤드 기본 무게가 2온수 정도 무게 됩니다. 기존 2온수 지그헤드만 동그라미 굉장히 커집니다. 그 물 저항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저항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반드시 수평을 유지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심이 길쭉한 부분에서 뒤쪽으로 중간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뭔가 하면 지그헤드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손가락 같은 돌틈 사이겠다 그러면 지그헤드 걸려버리면 안 빠집니다. 근데 얘는 빠집니다. 지그헤드 역할을 해가지고 탈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미끌림 확률이 기존 지그헤드보다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로프나 그물만 걸리지 않으면 하나 가지고 잘하면 하루 종일 쓸 수도 있고 3개만 가지면 하루 충분히 여유있게 낚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가 봉돌로 따지면 한 18호 정도의 무게 되는데 30호 봉돌 다운샷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차이 나냐면은 자, 기존 다운샷 봉돌의 형태입니다. 웜이 있고 봉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조류를 받는 영향은 이 면적 전체가 조류를 다 받고 이것도 조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버지그는 앞에 이 부분 면적만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8호 봉돌이지만 30호를 쓸 수 있는 다운샷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 날려버리면 미끌림 때문에 사실은 다운샷 할 때 잘 못 쓰는데 많이 날리더라도 미끌림 탈출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타고 카약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웜이 무조건 이 상태에서 수평을 무조건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끌림 훨씬 적게 하고 낚시를 훨씬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해수욕 보시면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까져 있습니다. 탈출하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로 많이 테스트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올해는 또 웜도 새로운 웜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인치를 많이 썼다 그러면 올해 7인치 가지고도 잡았었고 지금은 한 11인치 되는 거 웜 이만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운샷이 재미없거나 새로운 거 시도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걸 사용 미끌림 훨씬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낚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운샷을 대체할 수도 있고 다운샷처럼 조류를 태워서 스위밍 액션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그헤드처럼 던져서 바닥을 긁는다거나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공략할 수도 캐스팅하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온수기 때문에 네. 캐스팅보다는 다운샷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형의 네. 트롤링 할 때 아주 좋습니다. 특히 트롤링 하게 되면은 보통 지그헤드 1온수도 다 떠버립니다. 그리고 1온수를 지그헤드 트롤링 하려면 50m 이상 풀어야 됩니다. 수심 10m권에서 50 내지 한 6, 70m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 만약 미끌림이 생긴다면 난감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빼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터뜨린다든지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트롤링 하기도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입은 컵낚시 사이트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이버에서 컵낚시를 검색하시고 에버지그로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 컵낚시에서 에버지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조커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낚시 장비는 조커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게 확신이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해보고 네. 일단은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용해본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미끌림이 현저히 줄었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도 조금 있으면 살아나니까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어떤 품평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언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배틀 한번 하시죠. 배틀 맞들렸습니다. 언제 전 전통적인 다운샷, 가루스님은 본인이 제작하신 에버지그 한번 언제 배틀 한번 도전. 네, 나중에 배틀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웜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웜 세팅은 일반 지그헤드 꼽듯이 그냥 꼽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섀도우 밑에 배가 따져 있습니다. 따져 있기 때문에 꽂고 반대로 나올 위치에 대충 예측하고 지그헤드 꽂는 거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물속 가면은 절대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류 때문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팁, 강어 곱해질 하지 마세요. 곱해질 하면 강어 잡힙니다. 영상은
이 바로 앞에 영상 어떻게 하면 광을 잘 잡을 수 있는가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꿰미. 꿰미를 많이 네.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깨미를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네. 사용해봤는데 민물 깨미부터 해가지고 지금 결론은 어떤 깨미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잠시만요. 민물개미는 왜 바다 광어 낚시나 뭐 우럭할 때 안 좋은 이유가 뭐죠? 일단 민물 깨미는 작습니다. 크기가 네. 고기 특히 우리 바다 고기 우럭 강어 노원을 잡게 되면은 이빨이 날카롭거나 아간이 날카롭거나 힘들어요. 등지름이 날카롭기 때문에 깨미 끼우려고 손 가까이 가는 순간 퍼득거리 버리면은 손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다용 깨미는 가능한 큰 것을 네. 멀리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손도 적게 다치도록 깨미를 좀 큰 것을 큰 거 써라. 그래서 네. 이만큼 큰 꿰미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네. 불편함이 있냐면은 네. 일단은 그 게임의 장점 사진 찍을 때 폼납니다. 그거는 장점인데 해외에서 외국 카약 타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 보고 국내에서 따라하는 사람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옛날에 초창기에 만들어가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왜 안 쓰느냐면 그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네. 불편하냐면은 큰 깨미 하나에다가 고기를 여러 마리 끼웁니다. 대부분 끼우게 되면 어디 끼우면 입과 아가미를 동시에 끼웁니다. 그 물에 담가놓으면 여러 마리가 들어가게 되거나 한 마리 들어가더라도 얘가 아가미 호흡하기 힘들게 됩니다. 고기가 빨리 스트레스 받고 네.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잘 죽고 그 다음에 여러 마리 끼우면 서로 압박감이 해가지고 더 쉽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미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입 바닥을 뚫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일단은 간 스트레스 있게 받는 건데 네, 바닥을 뚫는 게 네. 아가미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네. 호흡을 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는 왜 그걸 사용하느냐? 외국에서는 고기를 해를 기본적으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요리해 먹기 때문에 죽어도 관계없고 심지어는 고기 올라오면은 방망이 빨래 방망이 같은 거 달고 다니면서 그로 기술 시키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큰 고기가 퍼득거리면 사람이 다치니까 일부러 뭐 죽이기까지 하고 굳이 살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를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기를 싱싱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큰 깨미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불편한 게 또 뭔가 하면은 잠시 이동할 때 저희는 그냥 달고서 이동하고 멀리 갈 때만 올리지만은 잠시 이동할 때 저항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고기가 아감이 끼게 되면 입이 쪽바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져 가지고 여러 마리가 저항감이 커지고 또 하나는 고기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통째로 다 올리고 열고 끼우고 다시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지금 쓰는 방법이 대안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고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네. 게임이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한 와이어 1m에서 1m 20. 그러니까 첫 번째, 왜 끈으로 된 걸 사용 안 하고 와이어 된 걸 사용하느냐. 보통 미물 게임인데 끈으로 된 거 많습니다. 끈으로 된 걸 사용하게 되면 고기에 달려있으면 자기들끼리 여동치고 하다 보면 줄이 꼬여가지고 끈하고 꼬여가지고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와이어 빳빳한 걸 쓰게 되면 꼬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비녀 같은 게 아니고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비너가 아니고 로프 같은 데 바로 걸어 쓸 수 있게끔 되는 부분입니다. 눌러서 걸면은 바로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 로프로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카약 손잡이 쪽에 보면은 헤드를 거는 스트링 부분이 있습니다. 고무줄 부분. 그 부분 걸어서 놓으면은 고기 힘쓸 때 그 탄성을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걸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레탄 코팅된 와이어입니다. 좀 굵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기존의 민물 깨미도 끈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고기 걸어 놓다 보면은 고기하고 깨미하고 나중에 엉망이 되고 뭉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뭉치지 않고 바닥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제 역할은 끝을 끼우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부력제가 없다면은 물속에 잠기겠죠. 잠기면은 고기가 들어가고 한 마리 두 개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낚시하다 보면 내 낚시 바늘과 라인이 요 깨미라든지 간섭이 있어가지고 엉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걸 띄우면은 깨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낚시 채비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고기가 깨미에 달렸을 때는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자, 고기를 그런 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깨미줄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깨미 뭉쳐서 따로 가지고 다닙니다. 이건 따로 판매하는 거죠? 예, 따로 낱개 3개 단위로 판매하고 있고, 자, 고기를 걸었을 경우에는 고기를 걸었다 가능하면은 고기 잡을 때마다 하나씩 끼워서 넣으면 됩니다. 중간에 착탁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넣고 또 잡을 때마다 하나씩 넣고 하기 때문에 개미 전체를 올릴 필요 없이 잡을 때만 사용한다는 거고 기존 많이 꼽아놓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잡힌 것만큼만 개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 꿰미는 아가미에 꽂는 게 아니라
턱을 네. 관통하는 거죠. 사람도 보면 턱 만져보시면 턱뼈가 있고 턱뼈 밑에 여기 뼈가 너무 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턱 밑으로 해서 꼽으면은 물고기가 저항을 물의 조류에 영향을 받더라도 고기가 옆으로 있지 않고 바로 반듯한 방향을 수가 있고 그다음 아가미 호흡만 지녔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이제 사실 고기를 위한다고 아가미에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아가미 하면 고기가 빨리 죽고요. 그렇죠.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죽고 턱을 관통해서 꿰미를 꼽는 게 옳은 방식인 네, 거죠. 턱에 꼽아도 방생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네. 네. 자, 꿰미는 이렇게 되고 이건 또 판매하고 있나요? 이 와이어 부분은 와이어는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 오면은 만들어 달라면 제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낱개 꿰미는 판매하고 있는 네, 거죠. 3개 들어있는 기준으로 돌돔 깨미나 감성돔 깨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걸어 쓰는 게 굉장히 편하고 유용합니다.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요.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써본 그 어떤 꿰미보다도 편하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에서 그 조행기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괜찮은 글이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5월 11일 날 파워코칭님이 쓰신 조행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진한 손맛을 알아버렸어. 이런 내용이네요. 지난 주말에 좋아하는 후배들과 대천에 있는 무명 저수지로 배수 사냥을 다녀왔어요. 다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끼리 같은 취미로 인해 정기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토요일 밤에 텐트를 치고 석쇠에 고기를 굽고 만나는 얼음 음료를 한 잔씩 하면서 진한 추억의 수다로 밤을 지새웠네요. 이거 사실 참 재밌는 일이죠. 참. 보팅하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카약 타고 네? 카약에 이제 재미를 느끼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사람과 가면 뭐 더 재밌고 뭐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캠핑도 하고요. 네. 연속 2주씩 장거리 여행은 버거운 감도 있었지만 그곳에 날 반겨줄 고기가 있고 내게는 낚싯대와 카약이 있었기에 녀석들의 품으로 새벽 예명 속에 카약을 띄웠습니다. 수도권과는 다른 아름다운 저수지의 풍경에 눈이 호강이고 새벽 안개 사이로 프리지그를 던져넣는데 몽환적인 분위기에 금세 취해버리더군요. 이게 또 카약 낚시의 묘미죠. 이른 새벽에 그 물가에 카약을 띄우고 낚시하는 재미. 그것도 잠시 데크스로 전해오는 쿡 하고 때리는 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후킹. 역시 힘 좋은 베스가 버티기를 하네요. 수면 위로 벌쩍 뛰어오르는 녀석의 역동적인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전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낚시의 최고봉은 베스 낚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채비, 다양한 어떤 로드 활용법, 다양한 또 액션법 등 해서 좀 낚시 자체만으로는 베스 낚시가 최고가 아닌가 아직 좀 배움이 짧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찡 드랙 풀리는 소리에 기분이 째지는데 이내 그 큰 입을 벌리고 바늘 빼달라고 앙탈을 부리는 베스의 주둥이를 움켜쥐고 얼굴을 보니 참 베스 너 귀여운 녀석이었다 라는 친근감이 들더군요. 시인이세요? 아주 시적이에요. 낭만적이고요. 그 모습이 상상돼요. 네, 상상이 되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날 10여 수의 베스가 나를 반겨주었고 만나는 녀석마다 고마움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좋고 자연이 아름답고 반겨주는 물고기들이 있어 카약 피싱은 멋스러운 게 아닌가 싶네요. 좋은 취미로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조만간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무명 저수지와 빠이빠이를 했네요. 올라오는 길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주차장에서 운전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휴게실 화장실 앞에서 5분 넘게 줄 섰어도 베스와의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오는 내내 입가에 웃음이 번졌네요. 여러분들도 떠나보세요. 인생이 간만에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라고 파워코칭님이 좋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공감이 되는 글이라서 올려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의 좋은 글들이 아니면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면 항상 이렇게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